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빙일 거란 정부 예측과 달리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로 크게 졌습니다. 새벽까지 응원하며 기다린 부산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는 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지자 유치단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성실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0시간 남짓 지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부산 엑스포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은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의 시도였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유치 실패가 부산 등 영남 민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생중계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내 여론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간 내부적으로는 2차 투표까지 가면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꽤 많았습니다. 한 유치당국 관계자는 JTBC에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보다 더 나쁘게 나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박빙이라더니 왜 이렇게 크게 진 건지 외교부 취재하는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박빙이라 2차 투표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원래 정부의 예측이었잖아요. 외교부도 다 표 계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측이 빗나간 건가요? 네, 우선 다른 언론사들이 그동안 내보낸 판세 분석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 아니냐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론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집계했던 수치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외교부를 취재해봤더니 사실 내부적으로도 상황판을 만들어서 수치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참패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외교부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잘 모르겠다. 예상보다 너무 크게 졌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비밀 전자투표의 특성상 사전에 표심 점검이 좀 힘들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측을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막판에 이탈한 표가 꽤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엑스포 결정 투표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번에 표심을 모를 정도로 박빙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정보력은 부족한 가운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해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또 결국에는 득표 전략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애초 사우디는 자금력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한 정부 관계자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실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 들어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한국만의 어떤 특화된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긴급 브리핑 열고 사우디를 우리 경험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윤 대통령이 오전 담화에서 그간 준비한 자료와 경험 그리고 우리 자산을 모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의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또 굳이 우리가 준비한 경험이나 자산이 꼭 필요한 걸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부산이 이 떨어진 직후에 유치위 측에서 사우디의 금권 선거 때문에 졌다라는 이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교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참여 같은 경제적 목적이 있는 만큼 어쨌든 한국과 사우디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사우디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일부러 이런 축하 인사를 건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10년도 더 지난 강남스타일 노래에 연예인들만 잔뜩 나오고 정작 부산의 매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유치위에선 지난 정권이나 상대국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격적인 1차 투표 탈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유치위원회 자문 교수는 사우디의 금전 투표를 꼽았습니다.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적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유치 역량보단 사우디의 이른바 오일머니 공세로 승패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패배 직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나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종 프레젠테이션부터 부산의 매력과 역량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Your choice. Your choice. Only one choice. 10년도 더 지난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에 이어 배우 이정재 씨 등 국내 유명인들이 차례로 부산 지지를 호소했는데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연사로 등장해 파리 기후협약 같은 재임 시절 업적을 언급했지만 부산 엑스포가 이걸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졌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히잡을 쓴 여성 연사를 내세워 자국의 약점인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부각했고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전시관 건축 방안을 내놓는 등 우리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